자, 1번 문제 보세요. 1번 선지. A와 B 모두 자연물에 빗대는 방식으로 대상의 특성을 형상하고 있다. 이건 틀리기가 너무 어려워. 여러분 얘기했죠. 형상하는 모든 시에 100% 있는 문학의 예술의 표현 방식이라고. 시적 대상 100% 있고요. 비유 100% 있습니다. 100% 있는 걸로 100% 있는 걸 표현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릴 수가 없어. 하나 더. 인공물만으로 이루어진 시가 있겠어? 그렇죠? 자연물이 얻기 더 어렵지. 따라서 1번이 매우 높은 확률로 정답일 수밖에 없는 거야. 개념으로 보자면.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좋은 문제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바로 답이 나오게끔 설계가 된 거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 자꾸 내신 스타일로 내니까 이런 데서 답이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야. 개념만 보더라도. 자, 이런 문제가 왜 안 좋은 문제냐? 우리가 착각을 한다고요. 왜? 문제만 봐도 답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알겠어? 이건 그냥 여러분한테 주는 하나의 꼼수자 팁이에요. 자꾸 여기에 매몰되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자꾸 풀리게 설계하시면 안 돼. 근데 개념으로 내신 스타일로 설계를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알겠어? 두 번째 가볼게요. 이번 문제. 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 한탄과 자책이다. 글의 주제인 한탄과 자책. 경계하는 인식, 상황, 이루어질 것임, 삶의 태도, 이런 거. 그러니까 주제 정서죠. 주제 정서. 결국 무슨 얘기예요? 주제 정서를 잡아보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잡아봅시다. 자, 보세요. 내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 자, 봐. 여기서 한 단어 잡자면 그게 뭘까? 한 단어 잡자면. 잘 모르겠죠? 자,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해볼게. 첫 번째, 뭘 잡으라 그랬어요, 우리? 상황에 따른 반응이야. 반응은 다시 한번 뭐라고? 정서라고. 두 번째는 뭐라고? 시의 소통 구조라고. 그래서 화자, 청자 같은 걸 잡아가야 된다고. 세 번째는 뭐라고? 개념어라고. 그런데 중요도는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걸 알고 있죠? 그럼 일단 상황 반응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셔야 돼. 그게 뭡니까? 잘 모르겠어? 자, 그럼 봐. 문장 구조를 잡아볼게. 주어 뭐니? 내가. 목적어 뭐니? 그를. 서술어는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일까? 답 나왔네. 제일 중요한 한 단어가 뭐라고 보입니까? 이름이죠. 왜?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게 뭐가 돼? 의미 부여되잖아. 왠 줄 알아요? 길 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한테 무의미한 존재야. 근데 저 사람 이름을 알아. 저 사람 누군지 알아.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뭐라고? 의미 부여 행위예요. 즉 나는 그에 대한 이름을 붙이겠다. 의미를 부여하겠다가 되는 거야. 그럼 그라는 존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불이고요, 달이고요, 갑진이고요, 금성이며 고산식물이에요. 나에 있어서 그는 그런 존재인 거야.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죠. 문장 구조 볼까? 고운 불이고요, 비추는 달이고요, 갑진이고요, 떠는 금성이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만큼 그는 나에 있어서 소중한 존재라고. 의미부여가 된 존재라고. 됐어? 벌써 자연물 답이 떠났죠. 오케이? 계속해서 가볼게. 나의 가지에 멀지 않고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 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별까지는 모르겠지만 거리가 있는 상황이죠. 홀로 어여삐 스스로 한가로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혼자 있는 거 좋은 건가 모르겠어. 어여쁘다? 스스로 한가롭다? 뭔지 모르겠어. 항상 멀다. 멀다. 거리가 있죠.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그릴 뿐. 지금 뭐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야? 무슨 일 하고 싶은 거지? 때없이 가슴에 두 손이 여미어져. 굽이굽이 돌아나간 시름이 황혼 길 위. 바다 이편에 남긴 그의 반이다. 여러분, 우린 보통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반쪽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러면 그의 반. 자, 봐. 문장 주어 잡아. 내가. 바다 이편에 남겨진 그의 반이래요. 누가? 내가. 그의 반임을. 나는 그의 절반인 거죠. 천생연분인 거죠. 또는 절반인 거죠. 즉 사랑하는 존재인 거죠. 이게 나면 님이죠. 하지만 우린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님의 반인 거지. 이해됐어? 이런 표현인 거야.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피곤한 걸 그냥 안 하려는 습관이 생겼어요. 어려운 걸 안 하려는 습관이 있고. 얘들아, 어렵고 쉬운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정답을 선택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게으르게 살잖아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칩니다. 나는 여러분이 미운 게 아니야. 여러분이 그렇게 책임을 지고 잘못을 저지르는 어른이 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을 뿐인 거예요. 자, 봅시다. 그치? 사람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사는 거지 뭐. 자,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그 사람은 물이고 달이고 이고 금성이고 고산식물이야.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긍정적인 소재들이 나열된. 다시. 나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 이름 붙이고 싶고요. 나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고운 물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에 대해서 뭐라고? 공손한 임하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계속해서. 하지만 그와 나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야? 거리가 멀죠. 됐어요? 하지만 거리가 멀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 나는 그의 반이니까. 나는 그의 반이다라고 얘기하는 의도는 뭐겠어? 그래, 결국 우리는 재회를 하든 또는 인연이 있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정리하면 뭡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님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을 지켜가는 모습이나 나의 상황에 대한 인식 정도겠죠. 됐어? 정리하면 이거야. 그라는 존재가 있고 그와의 나와의 거리는 멀다고요. 하지만 나는 그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에 대한 마음을 지켜가는 모습이 있다고요. 되셨죠? 계속해서 나로 봅시다.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무슨 얘기야? 쿨하게 보내겠다는 얘기야. 잠들고 싶으면 자게 하고. 아까 제 모습과는 다르죠. 아까 제 모습은 그냥 닥치고 해 였다면 여기서는 니네 맘대로 해 인 거죠. 그리고도 남는 시간 입 다물고 있어야 돼. 나처럼 존나 시끄럽게 떠드는 게 아니라 좀 다르죠. 꽃, 하늘, 무덤에 대해서 서두르지 말고 침묵하겠대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자세인 것 같다. 자, 여러분 잘 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자세인 것 같아요? 질문. 첫 번째. 좌절, 절망. 두 번째, 체념, 관조, 일부 의지, 100% 적극적 의지.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속하는 느낌인 것 같아? 자 봐. 침묵한다면 이쪽 같죠? 그런데 이 침묵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디서? 견딤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다시 봐.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보내주는 건 사실은 싫은 걸 견뎌야 되는 거야.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침묵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급한 것을 서두르지 않는 것, 이것도 견뎌야 되는 거라고. 정리하면 첫 번째 뭐라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오케이. 두 번째 뭐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침묵해야 되고요. 마지막 뭐라고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서두르면 안 돼요. 전부 다 뭡니까? 견디는 자세죠. 즉 견디는 자세에서 나오는 침묵이고 수용이고 여유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쪽보다는 이쪽이 맞다니까요. 이랬어.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의지를 읽어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싫은 걸 견디는 거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걸 견뎌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쉽게 꿈꾸지 말지. 쉽게 흐르지 말지. 쉽게 꼽히지 말지. 쉽게 하지 말지. 어렵게 하지. 무슨 얘기야? 그래. 여러분 쉬운 걸 견디니까 어려운 걸 견디니까. 쉬운 건 견디는 게 아니죠. 어려운 것을 견디는 거죠. 됐어? 결국 무슨 얘기야? 계속해서 어렵게 견디지. 견뎌보지. 어떻게든 견뎌보지. 됐습니까? 그 얘기요. 자, 그럼 봐. 전개 방식에서 아까 자연물 나열했죠? 됐니? 그렇게 갖다 낸 건데 자연물 빗대는 방식 특성 형상은 정답일 수밖에 없으니까 정답 1번 끝인 거죠. 예찬이요? 자, 봐. 가는 뭐야? 사랑. 나는 뭐야? 의지죠. 그러니까 가는 예찬일 수도 있으나 나는 아닌 거고. 됐어? 봐. 자연물 나왔죠? 1번, 3번 연결되죠? 하지만 뭐라고? 합일이 뭐니? 정확하게. 합일이 뭐야? 자, 자연 친화야? 자연 친화보다 더 나은 물화일체야. 합일은. 물화일체지. 지금 물화일체까지 갔냐고. 자연 친화도 아닌데 물화일체는 더더욱 아니죠. 됐어? 애상은 뭐야? 슬픔. 슬픈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의지표출이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꾸 개념화해서 어그로 끌려서 작살나지 말고, 오케이? 주제 잡고 털어내라는 겁니다. 니은갑니다. 자, 한탄가 자책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지금? 그의 이름을 불러서 그에 대한 마음,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그와 거리가 멀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내 마음을 유지를 하겠다며, 나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견뎌내겠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사랑이 쉽게 변한다? 다가가면 괴롭다? 리을 미음 좀 좁혀야 되겠죠. 리을 미음. 끝났네. 출제 포인트 두 번째. 주어가 누구야? 나의 소망이야? 님의 소망이야? 나의 소망이죠. 주어가 누구냐야? 정답은 5번 끝이겠죠, 그러면. 됐어? 반드시 찾을 수 있다. 의지.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는 출제 포인트 1번, 얘는 출제 포인트 2번 끝이야. 계속 봅시다. 3번 문제. 1번 선지. 홀로 어여삐 스스로 한가롭고 항상 먼 곳에 있다. 고결한 모습을 지닌 절대적 존재다. 보기를 보면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보기에서 얘기했잖아. 뭐라고? 사랑은 뭐다? 절대적 존재다. 맞죠? 그래서 뭐라고? 사랑은 뭐다? 고결하고 절대적 존재다. 왜? 먼 곳에 있으니까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없으니까. 오케이? 2번 선지.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걷는다는 것은 내가 전륜밖에 안 되니까. 나는 그러면 불완전한 것이고, 이 불완전한 나는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보기 내용 연결지면 오케이. 3번 선지. 자, 성찰과 관조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 약간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보기에 나왔잖아. 성찰과 관조. 그러면 좀 더 확률은 높아진 거야. 아까도 얘기했죠. 뭐라고? 저 따라오세요. 지금 이 사람은 봐. 수용하고 침묵했으니까 관조적이라고 읽을 수는 있어. 그런데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니? 견디는 자세에서 오는 수용, 침묵, 여유 같은 견디는 자세에서 온 관조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성찰을 통한 관조라고 퉁치기에는 중간과정 생략이 너무 많이 되어 있거든. 됐어? 자, 그러면 그런 주제의식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유를 갖자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견뎌보자는 얘기거든. 맞니? 자, 그럼 봐. 첫 번째 주제의식 견디자야.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뭐라고? 화자, 즉 주어가 누구냐고. 주어, 화자 자신이 사랑해야 되냐고? 아니, 이미 사랑하고 있잖아. 이미. 맞죠? 이미 의지를 갖고 있잖아. 이미 견디려고 하고 있잖아. 됐어? 즉 자신이 사랑하는 태도로 바뀌어야 된다가 아니야. 난 이미 그러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해됐어? 정답은 그래서 4번 선지로 설계된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서둘지 말라는 건 뭐다? 여유를 가져라. 바꾸기 는 뭐다? 의지를 가지고 견뎌라. 집착하지 마라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견뎌라라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가 이제 정리가 되죠. 크게 세 가지 플러스 접근법 하나가 있는 건데 정리합니다.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뭐라고? 상황에 따른 반응을 읽어내라야.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뭐라고요? 소통 구조. 누가 화자고 누가 청자고. 됐죠? 메시지가 뭐가 전달이 됐고 맥락이 뭔지. 세 번째 뭐라고? 전개방식 개념어도 물어볼 수 있다고. 그리고 정답 스펙트럼으로 확률 분포로 베이주주의자로 가장 높은 확률의 정답을 찍어내는 거라고요. 이해됐어? 이 사고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은요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모든 인간이 계몽이 된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문명화된 게 아니라고. 그리고 어른들도 되게 멍청해가지고 그 사고를 자기 스스로를 무슨 사고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뭐 도덕이고 선이고 작살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거야. 난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좋은 머리로 더 나쁜 짓을 하는 새끼들도 있지만 그 좋은 머리가 있으면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나는 거야. 두 번째. 그러면 누가 그 생각을 했고 누가 그 얘기를 했고 누가 그 감정을 갖고 있는 건지도 중요한 거죠. 됐어? 그리고 그걸 전개하는 방식이나 전달하는 방식 표현법들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야?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는 수학처럼 인위적이고 닫힌 상황이 아니라면 가장 확률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다라는 걸 증명하는데 몇 페이지가 걸리냐면 약 700페이지로 증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1이라는 숫자에 대한 규정부터 해야 될 것이고 덧셈에 대한 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그걸 증명하는 게 700페이지라니까. 이게 수학을 하는 거야. 여러분 수학과를 가면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수능에서 내신에서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문제풀이만 하고 읽으면 알겠는데 여러분 내 질문을 바꿔볼게. 내가 축구선수야. 내가 축구선수인데 근력이 부족해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있지. 그럼 갑자기 내가 몸을 이렇게 키워야 되겠어요? 아니면 축구선수한테 필요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어요? 후자지. 근데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여러분은? 축구선수가 돼야 되는데 근비대 운동만 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근력 운동, 근순발력 운동, 근지구력 운동이 있는데 근비대 운동만 하고 있다니까. 알겠어? 헬스하고 있다고 똑같은 헬스가 아니야. 공부를 하고 있다고 똑같은 공부가 아니라고. 인과야. 어떤 이유에서 어떤 결과값을 뽑아낼 거냐를 정확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판단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뭐냐? 답 맞네. 그렇게 현상을 표면적으로만 읽어가지고 도대체 사고라는 게 생겨나고 공부라는 걸 잘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니까? 자꾸 예외적인 애들한테서 꽂히지 마. 제발 좀. 자꾸 편한 방법과 편한 삶에서 안주하면서 그냥 가만히 죽어가지 마시라고. 이 아까운 시간을 왜 그렇게 낭비를 해? 파이팅 하십시오.